퇴직 날 30년간 지켜왔던 간호사복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물함을 비우는데 손바닥만 한 분홍 공책이 나왔어요. 야간 근무 때 틈틈이 적어둔 생활 메모장이었죠. 약 이름, 환자 시기, 그리고 제 사소한 꿈들. 우쿨렐레 배우기, 도서관 봉사, 받아보기. 새벽 2시, 3시에 깨어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자들의 체온을 재고 수액을 확인하고 때로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그 시간들. 30년간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공책을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겠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 열쇠가 덜그럭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오늘은 왜인지 무겁게 들렸어요. 남편 오성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퉁명스럽게 물어요. 오늘로 끝이야? 그럼 이제 집에 붙어 있겠네. 대답을 삼키고 신발을 정리했죠. 새벽을 온몸으로 버티던 세월이 한꺼번에 멈춘 듯 거실 시계 소리가 두드러졌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렸던가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눈이 또 떠졌어요. 평생 굳은 습관이죠.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끓이고 신문을 폈어요. 경제면, 사회면을 읽으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세수를 마치고 지나가며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제 할 일도 없으니 신문은 왜 봐? 시간 낭비지. 그 말이 컵벽을 타고 식도로 내려왔죠.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마치 독한 약을 삼킨 것처럼 속이 쓰라렸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전 열쇠 묶음이 보였어요. 병동 비품실, 폐약 보관함, 당직실 다 반납했는데도 제 손에 남아있더군요. 작은 금속 조각들이지만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진 대신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저녁에 저는 일부러 먼저 설거지를 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편안했죠. 병원에서 수없이 손을 씻어왔던 습관이 집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싱크대를 한번 훑더니 남은 얼룩을 가리키며 말해요. 그게 설거지야? 다시 해. 제대로 좀. 몸이 먼저 움찔했죠. 30년 동안 환자의 생명을 다뤄온 이 손을 이 정도로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칭찬 없는 집은 소리가 둔탁해집니다. 벽시계 소리마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분홍 공책 첫 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기록, 잔소리 1번, 한숨 3번, 나 자신을 지키기 1번. 메모의 점이 또렷해졌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길이 되겠지요. 나를 찾아가는 길 말입니다. 둘째 날 점심시간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점심은 각자 알아서. 나는 친구들이랑 나가 먹을 거야. 저는 라면에 대파와 달걀을 넣어 조용히 끓였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새가 싱겁게 허기를 달래주더군요. 간단한 식사지만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비웃듯 말하죠. 혼자만 챙겨 먹으면 속 편하지.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불을 끄고 그릇을 조심히 내려놓았어요. 억울함이 목을 막았지만 소리치지 않았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갈등만 생길 뿐이니까요. 그때 생각했어요. 방향을 바꾸자. 칭찬을 구걸하지 말고 나를 챙기자. 남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저녁 준비 대신 동네 문화센터 시간표를 챙겼습니다. 우쿨렐레 기초, 수채화, 스마트폰 활용, 요가, 영어 회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군요. A사 종이에 표시를 해두고 냉장고에 붙였죠. 남편이 맥주를 꺼내러 왔다가 그걸 보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 나이에 뭘 배우냐? 돈 아깝게. 집에서 TV나 보지.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결심을 단단하게 해줬어요. 오히려 더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왜 돈 아까워해야 하는 거죠? 구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햇빛이 잘 들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책 냄새가 좋았습니다. 봉사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도서 정리, 북카트 운반, 안내 데스크 도움. 저는 신청서를 꺼내 적었어요. 이름, 나이, 연락처. 이름 옆에 떨리는 글씨가 섞였죠. 퇴직 후 첫 번째 지원서였거든요.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사서가 미소를 지어요. 눈이 맑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가능하세요? 주 3회 정도면 되는데요. 네, 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말끝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정중하게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책등을 닦으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책 제목들이 선명해지더군요.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요리책,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죠. 남편입니다. 어디야? 집에 없네. 집일 좀 하지.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말해요. 웬 봉사냐? 놀러 다닐 거면 돈이라도 벌어와. 집안일은 누가 해?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자존감은 근육 같죠. 쓰면 단단해지고 안 쓰면 주저앉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살았던 제가 집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퇴근 무렵 사서가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야간 서가 정리를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혹시 가능하세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야간이라는 말에 묘한 설렘이 났습니다. 밤을 오래 지키던 몸이니까요. 새벽 근무를 30년 해온 제게는 오히려 익숙한 시간대였어요. 네, 가능해요. 야간 근무는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뉴스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은 언제 해? 배고픈데. 각자 먹으라며 아침에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꺼내 조용히 먹었습니다. 단무지 아삭한 소리가 유일한 대화였죠. 분홍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발견. 조용한 공간에선 내 마음도 정돈된다. 야간 봉사 시작합니다. 손등이 덜 떨렸어요. 작은 씨앗이 뿌리를 찾는 소리 같았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딸 수진이와 사위 민호, 그리고 5살 손주 서연이까지. 셋이 모이니 집안 공기가 확실히 환해졌죠. 서연이가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식탁 위에 정성껏 차린 음식들. 제육볶음, 미역국, 시금치나물, 깍두기.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한 상차림이었어요. 손주가 젓가락질 연습을 하며 장난을 쳐서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불쑥 말했어요. 너희 엄마 요즘 하는 거 알아? 연금 받으면서 도서관에서 노닥거려. 집안일도 대충이고 돈만 쓰고 다녀. 숟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흔들렸고 사위는 당황한 듯 물컵을 만지작거렸어요. 따뜻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서연이가 천진하게 묻습니다. 왜 할머니가 놀기만 해요? 일은 안 해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목이 잠겼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그런 말은 애 앞에서 좀 하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죠.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굴면 안 되지. 그 순간 제 마음속 오랜 그릇에 금이 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쌓아온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품이 쉽게 꺼지고 접시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물소리에 섞여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밤에 딸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너무 심했어요.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 갈게요. 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이건 제가 풀어야 할 숙제였어요. 괜찮다.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켜볼게. 걱정하지 마.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똑딱똑딱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분홍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결심, 이대로 늙지 않겠습니다. 존중 없는 식탁에서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함부로 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에 크게 적었죠. 집을 나와도 나는 산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작은 건물 1층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어요.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을 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을 보러 갔어요. 낡은 에어컨, 작은 싱크대, 햇빛이 한 뼘 정도 들어오는 작은 창.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요. 따로 사시려고요? 가족들은 아시나요? 네, 혼자 지내보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독립해보고 싶어서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손끝에 피가 도는 느낌을 받았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된 집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일주일 정도 연습 삼아 나가서 지내볼게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남편이 비웃듯 웃어요. 어디 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며칠 안 가서 울면서 돌아올걸. 그 말이 도리어 제 등을 밀어주었죠. 절대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섰어요. 첫날 밤 원룸의 벽지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제 심장은 새 것처럼 뛰었어요. 작은 냉장고, 2인용 식탁, 싱글 침대. 모든 것이 제 체형에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밥솥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쌀을 씻었어요. 물을 조금 과하게 넣어서 죽처럼 되었지만 저는 웃었죠. 실패해도 욕을 듣지 않는 집.
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세탁기를 처음 돌리다가 색깔 옷을 섞어 넣어서 흰 셔츠가 장밋빛으로 변했어요. 당황했지만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벽에 메모를 붙였어요. 다음부턴 분리 세탁하기. 저녁에는 도서관 야간 봉사를 했습니다. 북카트를 밀며 서가 번호 순으로 책들을 정리하자 머릿속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단순한 작업이 이렇게 치유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귀가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오후 구시자정, 주 3회. 시급은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작은 경제적 독립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공고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원룸 문을 닫을 때 열쇠가 맑은 소리를 냈어요. 제 공간의 문을 제가 여닫는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집을 얻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비좁은 방에서 오히려 더 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사장님이 제 나이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죠. 야간 근무가 괜찮으실까요?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30년 동안 병원 야간 근무를 해온 몸이라 괜찮습니다. 오히려 밤 시간이 더 익숙해요. 첫날 카운터에 섰을 때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바코드 리더기 사용법을 배우고 계산기 버튼 위치를 익히고 포스기 조작법을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나 바코드 삐 소리는 금방 리듬이 되었습니다. 첫 손님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컵라면과 음료수를 사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새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응원의 기운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어떤 중년 아주머니는 생필품을 계산한 후 작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밤에 고생 많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약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받았던 고마운 인사들이 떠올랐어요. 낮에는 문화센터 우쿨렐레 수업에 나갔어요. 작은 악기를 품에 안으니 심장이 머리맡으로 옮겨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나무 냄새와 현의 진동이 몸 전체로 전해졌어요. 우쿨렐레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손가락 끝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 아픔이 지나면 예쁜 소리가 날 거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첫 주는 현을 누르는 손가락이 아파서 연습 시간이 괴로웠는데 둘째 주가 되니 도레미 정도는 나오더군요. 셋째 주에는 고향의 봄 첫 소절이 흘러나왔어요. 원룸에 돌아와서 고향의 봄을 더듬더듬 연주하는데 제가 제게 박수를 쳤습니다. 67년 만에 처음 배운 악기로 노래를 연주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분홍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수익, 편의점 시급 7만 원. 우쿨렐레 연주 한 곡. 둘 다 내 손으로 얻은 소중한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빨래도 쌓이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장난도 이제 그만해. 저는 차분히 답장을 보냈어요. 토요일에 가서 청소와 빨래 도와드리고 나올게요. 조금만 더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야 할 곳이 이제 이곳이라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거든요. 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칠 때마다 제 안의 저울이 평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존중과 자유, 피로와 뿌듯함, 균형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을 앞당긴 건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 방에 제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엄마는 요즘 도서관에서 놀고 편의점에서 시간이나 때우면서 돈만 쓴다. 집안일은 뒷전이고 맨날 나가서 돌아다녀. 그 메시지를 본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딸 수진이 아빠 그런 말 여기에 왜 써요? 엄마가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이제 좀 쉬시는 건데. 아들 준호 엄마 노력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까지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사세요.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앉은 변호사는 40대 정도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합의 이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정을 거치실 건가요?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절반씩, 연금 분할도 법적 기준대로 하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들에게 병 상태를 설명하던 그 톤 그대로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혹시 나중에 후회하시면.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본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사무실을 나오자 가을 바람이 얼굴을 시원하게 스쳐갔어요. 무거웠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딸에게
수진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 많이 힘드셨죠? 오래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딸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딸의 목소리가 간절히 필요했거든요. 내 목소리가 필요했어. 지지해줘서 고마워.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최우선이에요. 아들 준호도 비슷하게 반응했어요. 엄마가 웃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은 분명했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30년 넘게 함께 모은 재산을 반씩 나누고 집은 팔아서 정리했죠. 저는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더 올려서 조금 더 햇빛이 잘 드는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연금 분할 통지서도 받았고 편의점 일은 주 3회로 고정하고 도서관 봉사는 정기자원봉사자로 등록했어요.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 발표회가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섬집 아기를 연주했습니다. 반쯤은 떨리고 반쯤은 또렷하게 쳐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혼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서로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각자 편하게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대답을 구하지 않았죠.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었어요. 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겨울 햇살이 낮게 비쳤습니다.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새 집에 들어와 외투를 벗고 작은 밥솥으로 저녁을 지었어요. 모든 과정이 온전히 제 선택이었어요. 김이 오르는 순간 분홍 공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퇴직 날 적었던 소망들 옆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했어요. 도서관 봉사, 우쿨렐레 배우기, 바다 보기는 아직이네요. 내년 봄에는 꼭 바다를 보러 가야겠어요. 오래된 열쇠 묶음을 정리하며 특별한 하나를 빼냈어요. 30년 전 첫 발령받은 병동의 열쇠고리였거든요. 거기서 고리를 빼서 새 집 열쇠에 끼웠어요. 과거의 금속이 현재의 문을 지켜주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밤늦게 들어오시네요. 일하고 오세요?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왔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건강하세요. 작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불을 켜고 작은 식탁에 앉아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차향이 조용히 퍼졌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이건 늦은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도 흩어지지 않는 나이. 그게 바로 67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분홍 공책에 썼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 돈은 반으로 줄었지만 존중과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고 적은 수입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나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